흡연하신 분들이 정신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정신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결국 흡연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의지만으로 끊어서 성공할 확률은 3%에서 5%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권고만으로도 그게 2배로 올라가요. 약물치료랑 상담치료를 동시에 하면 혼자 끊을 수 있는 가능성 3에서 5%가 6배에서 8배로 높아집니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라 금단 현상이 없어지는 걸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조현병 환자의 한 80%, 우울증 환자의 한 50%가 흡연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흡연이 정신건강이랑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네. 일단 흡연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 인구에 비해서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흡연율이 높다고 돼 있어요.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그 말은 이제 서로 영향을 미칠 텐데 흡연하신 분들이 정신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정신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결국 흡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유전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환경적으로도 설명하는데, 유전적으로 흡연을 일으키는 담배 중독에 잘 빠지게 만드는 유전자와 정신질환에 취약한 유전자가 공유가 돼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또 흡연의 결과로서도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흡연이 결국 이제 정신건강에 안 좋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정신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이 또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이유가, 담배를 피우면 일시적으로 약간 기분이 좀 이렇게 고양된다 그러나요? 들뜨기도 하고 약간 의욕도 생기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력도 좋아지는 효과가 담배를 피우는 초기에 좀 있거든요. 초기에. 네, 그래서 이제 자가치료 목적으로 자신의 침체된 마음, 또 떨어진 집중력을 일시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제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초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모든 중독 물질이 그렇듯이 이것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피워서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피우면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는 끊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계속 피우게 되는 거죠. 금연을 위해서 이제 의지만으로 금연을 하면은 사실 성공률이 제가 3%밖에 안 된다는 통계를 봤거든요. 어떤가요, 교수님, 실제? 우리가 맨땅에 헤딩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자기 의지만으로 끊어서 성공할 확률은 3%에서 5%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권고만으로도 그게 2배로 올라가요. 성공률이 10%로 올라갑니다. 담배를 꼭 끊어라 말아라 얘기할 필요 없이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분에게 혹시 담배를 피우시나요? 라는 질문만 들어도 흡연자들은 내 건강 문제가 흡연이랑 관련이 있나? 끊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다시 10%로 올라가고요. 뭐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통해서 그거 한 20%로 올릴 수 있고, 약물 치료랑 상담 치료를 동시에 하면 혼자 끊을 수 있는 가능성 3에서 5%가 6배에서 8배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30%에서 4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약물 치료, 상담 치료 꼭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라는 게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중독 물질 중에 중독성 3위, 의존성 3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만큼 끊는 게 어렵습니다. 끊는 게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적과 싸울 때 맨주먹으로 싸우는 사람하고 한쪽에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한쪽엔 칼, 한쪽엔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 이길 확률이 당연히 무기가 많을수록 높아지겠죠. 그래서 약물 치료, 상담 치료 뭐 여러 가지 한꺼번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하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혼자 끊으면 3에서 5%인데 약물 치료하고 상담 치료까지 하면 40%까지 거의 8배가 높아지는 거네요.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금연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내가 정신과에 방문하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교수님. 크게는 정신사회적 치료와 약물 치료로 나눠집니다. 정신사회적 치료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상담 치료인데, 뭐 병원에서 의료 전문가도 제공할 수 있고, 또 금연 상담사, 뭐 전화, 뭐 이런 보건소, 이런 금연 전문가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치료인데요. 우선 동기 강화 치료라고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서는 이제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될 만큼 몸 상태가 안 좋아지신 분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가족이나 다른 분들이 심지어 이제 다른 과 의사가 보기에도 아니 그 정도 상태인데 어떻게 뭐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스텐트를 박았다든지 그 정도 상태인데도 어떻게 담배를 못 끊나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도 끊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 없이 어떻게 사나라는 마음이 같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다뤄줘야 되고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 끊을 의지가 없냐라고 비난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만큼 끊기 어려운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주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끊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계속 피우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끊고자 하는 마음을 좀 더 크게 높여주는 그런 변화의 동기를 좀 높여주는 치료 상담 기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수많은 유혹 상황이 있어요. 담배를 피우다 안 피우면 피웠던 친구들이 이제 눈치만 딱 주면 쉬는 시간에 이제 담배 피우러 모이자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소외당한다는 느낌이나 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거절 훈련이라든지 또 무게중심, 예. 다 흡연 거절 훈련이라든지 네. 이제 담배를 피우는 거의 장점, 단점, 담배를 끊는 거의 장단점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 모든 일을 보통 세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네. 그 사건에 대한 사고, 네. 생각, 판단합니다. 네. 생각을 한 이후에 우리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사건, 스트레스 사건이 있어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하죠. 이 스트레스를 내가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고 이기려면 담배를 피워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네. 이제 대응 방법이 담배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 그다음 행동은 뭐예요? 흡연 장소로 가서 담배를 피운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생각을 바꿔주는 치료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이 스트레스 사건이 있었을 때 흡연 말고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이게 꼭 담배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사고를 한다면 그 다음 행동이 달라지죠. 담배가 아닌 다른 대처 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아주 간단하게는 네. 담배라는 게 이제 결국 이제 모든 중독 물질이 그렇지만 욕구, 우리가 갈망감이라고 얘기하는데 땡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 그거를 우리가 파도랑 비교해요. 파도라는 거는 계속 오지 않죠. 쓰나미가 아닌 이상은. 그쵸. 왔다가 결국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런 네, 마음은. 네. 그래서 그 파도에 내가 휩쓸려 가느냐, 파도를 잘 타고 넘어가느냐를 하는 여러 가지 행동 기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네.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스트레스 볼을 막 주무른다든지 뭐 껌 씹는 분들도 계시고 그 시간에 결국 이 마음이 줄어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양치하는 사람 좋죠. 그것도 좋죠. 예, 우리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야식 안 먹으려고 양치를 미리 해버리면 네. 양치 나중에 또 하기 싫어서 음식 안 먹는 것처럼 네. 그런 작은 행동의 변화가 결국은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혹시 이제 약물 약물 치료에 그렇죠. 대해서도 네.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제 금연 치료 약이 나오면서 사실 금연 치료 효과 또 이 결과가 굉장히 좋아지게 됐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뭐 상품명은 챈픽스라고 하는데 요즘은 네. 다른 회사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바레니클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네. 이게 정말 절묘한 작용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이제 이 니코틴이 폐로 들어가겠죠. 네. 폐에서 이제 혈액이랑 섞여서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서 온몸을 쫙 뿜어줍니다. 그럼 그게 이제 뇌로 가겠죠. 네. 뇌는 뇌 혈액 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네. 물질이 잘 통과를 못 시켜요. 뇌를 못 들어오게 다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 구조물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때 어려운 이유가 뇌에 작용하는 약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통과를 못 해요. 대부분의 분자들이. 네. 니코틴은 자유자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라고 하는 뇌 부위에 착 달라붙어요. 니코틴이. 네. 거기까지 가는데 8초에서 2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게 빨리요? 네, 담배를 한번 쭉 빨고 폐로 흡수가 돼서 심장까지 가서 이 피가 온몸으로 퍼지는데 그중에 뇌로 가서 뇌혈관 장벽을 뚫고 뇌에 있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딱 달라붙는데 걸리는 시간이 8초에서 20초 이내로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 맛을 그 다음날 느낀다. 네, 담배 중독 아무도 안 생길 거예요. 네, 담배가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레니클린이라는 성분은 그 뇌에 있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담배에 있는 니코틴보다 40배 더 강력하게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워도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배 맛을 잘 못 느낀다고 하세요. 담배 맛이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끊기가 쉽고 네. 또 한 가지 두 번째 절묘한 기전은 뭐냐면은 네. 이 붙은 바레니클린이라는 약이 네. 우리 담배를 못 끊는 이유가 금단 현상이거든요. 네. 금단 현상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서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되는데 얘가 담배랑 좀 비슷한 효과를 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담배가 덜 땡겨요.
담배라는 게 금단현상을 이기려고 자꾸 피우게 되는데 네. 얘가 담배랑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담배가 덜 땡기고 심지어 담배를 피워도 얘가 달라붙어 있으면 니코틴이 와서 얘를 못 밀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도 담배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사실 약을 드시면 굉장히 손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막 괴로움에 뭐 이렇게 금단현상 때문에 짜증내고 이런 게 훨씬 줄어들 수 있어서 네. 효과가 좋습니다. 너무 이해가 쏙쏙 됐어요, 교수님. 네. 그러면 원래 니코틴이 달라붙어야 할 자리에 네. 그 약 성분이 와서 달라붙는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근데 교수님, 이 약, 어쨌든 약이라는 것 때문에 네. 또 사람들이 부작용을 걱정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죠. 금연 치료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보통은 이제 뭐 속이 미식거린다든지 뭐 이렇게 구토를 한다든지 뭐 잠을 좀 평소보다 잘 못 잔다든지 이런 부작용은 꽤 흔히 있는데 네. 드물지만 좀 심각한 부작용이 사실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금연 치료에 적합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네. 불면증뿐만 아니라 네. 이상한 꿈을 꿉니다. 이상한 꿈이라면 아주 생생한 꿈, 뭐 조상한 꿈도 꾸고요, 뭐 싸우는 꿈도 꾸는데 평상시와 차원이 다른 생생한 꿈을 꾸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약을 못 먹을 정도는 사실 아니고 네. 미식거리고 토하는 것도 초반에 좀 있다가 대부분 없어져요. 굉장히 예민하셔서 심하신 분들은 용량을 저용량으로 계속 드시면 괜찮습니다. 네. 드물지만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 생기거나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처방을 2주 이내로 하는 이유가 네. 그런 정신과적인 부작용은 첫 2주 이내에 대부분 생겨요. 그래서 처방할 때는 미리 그런 설명을 해드리고 네.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약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견딜만 하면 지내보시고 힘들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약을 끊자. 네. 예, 그렇게 미리 교육을 항상 네. 첫 처방하기 전에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이런 정신과적인 부작용 때문에 블랙박스 워닝이라 그래서 네. 미국 FDA에서 네. 그 챈픽스란 약에 블랙박스 워닝을 붙였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한테는 쓰지 말 것. 예, 유럽 그 EMA라 그래서 네. 유럽 그 약 관련된 행정국에서도 그런 경고문이 붙었었는데 네. 4, 5년 전에 네. 떼어졌나요? 그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네. 전 세계 16개국 140개 센터에서 네. 진짜 그런지 아닌지 임상시험을 해봤어요. 네. 정신질환이 그동안 있는 사람들은 금연 임상시험에 참여 자체가 안 됐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절반 정도는 정신질환자, 나머지는 건강한 사람들의 금연 치료를 위해서 위약도 써봤고 니코틴 패치, 또 다른 이제 부프로피온이라는 항우울제도 금연 치료제거든요. 네.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챈픽스라는 바레니클린이 4가지 치료제를 비교를 해봤더니 물론 금연 치료 효과는 달랐습니다만 부작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그 블랙박스 워닝이 띄어졌고 그 덕분에 네. 예, 정신과 환자들에게도 금연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네. 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한 부작용은 드물게 나타나요. 예, 매우 드물지만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예, 만약에 심각하다면 빨리 약을 끊어야 될 수 있죠. 네. 근데 부작용 때문에 약을 아예 안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더 큰 걸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흡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훨씬 더 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약을 끊고 다른 약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금연 치료를 그게 겁이 나서 안 받는 거는 더 큰 걸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연 약의 부작용이 혹시 초기에만 나타나고 나중엔 좀 적어지거나 하기도 하나요? 점점 줄어듭니다. 초기 2주 이내에만 안 나타나면 대개는 예, 가벼운 그런 미식거린 부작용은 줄어들다가 없어지게 되어 있고요. 정신적인 부작용도 첫 2주 이내에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나타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수님, 그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러면 금단 현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담배가 몸에 좋은 건 알겠다. 하지만 정신건강엔 이롭다. 스트레스 해소에 이만한 게 어디 있냐. 이런 주장들 애언가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몸에 나쁜 건 알겠다. 하지만 내 스트레스를 달래준 게 이만큼 좋은 게 없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초 만에 뇌에 도달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약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네. 하지만 그게 거짓입니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라 네. 금단 현상이 없어지는 걸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 니코틴의 반감기는 네. 2시간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그 효과를 지속하는 시간이 2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금단 현상인 짜증, 불안, 초조, 우울, 안절부절 이런 증상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돼요? 금단 현상이 없어지겠죠? 근데 흡연자들은 짜증, 불안, 안절부절이 없어지니까 내가 받은 스트레스가 담배 때문에 없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금단 현상이 없어지는 거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네. 흡연자, 네. 비흡연자, 최근에 담배를 끊은 사람 3가지 그룹을 6개월 동안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했더니 네. 담배를 계속 피운 군이 스트레스가 제일 높았어요. 담배를 아예 안 피우신 분들이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낮게 본인이 지각하는 네. 스트레스 척도가 제일 점수가 낮았고 담배를 중간에 끊은 분들도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담배를 피운다는 말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게 맞습니다. 되는 예. 꼴이네요.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요. 네. 그래서 담배를 끊기 힘든 거는 네. 금단 현상 때문이다. 금단 현상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서 없어진다. 네. 시간은 나의 편이다. 생각하시고 버티시면 됩니다. 그 교수님 혹시 그 금단 현상을 버티는 그 팁 같은 게 일단은 약을 활용하는 게 일단 제일 좋겠지만 예. 또 뭐 있나요? 약을 드시더라도 이제 금단 현상 혹은 이제 우리가 욕구라고 하는 이제 갈망감은 네.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거든요. 이제 금단 현상 보통 이제 담배를 안 피우고 2시간부터 시작돼서 24시간 내에 시작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 2, 3일이 되면 최고조에 이르러요. 그리고 이게 한 2, 3주 정도 지나면 거의 사라져서 없어지고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금단 현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단 현상이 최고조에 이르는 2, 3일 네. 지나면 이제 2, 3일 때가 제일 큰 고비가 되는데 그때를 대부분 못 넘기세요. 짜증나고 불안하고 그래서 네. 담배를 다시 피워서 우리 담배 끊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뭐죠? 네, 작심삼일. 우리가 무슨 뭐를 마음을 먹었는데 3일마다 못 하는데 네. 그 뇌과학적으로 흡연과 금연, 금단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사자성어입니다. 네, 3일 만에 못 끊는 이유가 3일 만에 끊었던 게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만 3일째 됐을 때 금단 현상이 제일 심하기 때문이에요. 그 금단 현상을 이기는 거는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하겠죠. 니코틴 패치도 있고 뭐 먹는 약도 있고 그런데 행동으로 하는 4가지 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근무할 때 네. 인지행동 치료할 때 요만한 손바닥 한 절반 정도 되는 종이에다를 그 4가지 팁을 써서 코팅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나눠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중독의학센터에 이제 금연 클리닉에서 네, 근무를 네. 했었는데 네. 거기 봤어요 제가. 네. 그랬더니 거기 4D라고 써있어요. 4D. 4D. 예, D로 시작하는 4가지 단어입니다. 네. 첫 번째 D는 딜레이. 연기하라. 지금 피우고 싶지만 그 마음이 금단 현상이라는 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이게 강약이 있거든요. 그 파도만 살짝 넘기면 또 이제 잔잔해지니까 딜레이. 지금 피우지 말고 15분 있다가도 내가 힘들면 그때 피우겠다. 지금은 안 피우겠다. 딜레이. 두 번째 D는 deep breath. 예, 심호흡입니다. 네. 예. 코로 길게 10초간 들이마시고 입으로 10초간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하다 보면 마음이 진정되면서 금단 현상을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D는 네. drink a sip of water라고 써 있었어요. 물 한 모금 마시기. 네. 예. 그렇죠? 물 한 모금 마시면서 마시기. 이제 입을 좀 달래주는 거죠. 심심한 입을. 네 번째 D는 네. do anything else. 그 밖에 뭐든지 하세요. 혹은 distract라고 써 있어요. 주의를 분산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담배 빼고. 네. 뭐 창문 밖을 보면서 앞에 있는 건물의 창문 개수를 세본다든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가 풀리면 여행, 뭐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지 1위부터 10위까지 적어본다든지 뭐 생일 선물 내가 뭐 갖고 싶은지 1위부터 5위까지 써보는 이 다른 잡생각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생각을 하는 동안 이거 잊어버려요. 그럼 그 위기를 잠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D 테크닉이라고 하고 네. 저도 환자분들한테 네. 설명을 항상 드립니다. 너무 유용하네요, 교수님. 4D. 네, 이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교수님, 근데 또 하나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이 요새
전담이라고 하죠. 네네네. 전자담배에 유혹을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많이 피세요. 근데 이 금연 전 단계로 전자담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어때요, 교수님? 도움이 되나요? 이것도 전문가들마다 좀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 리덕션이라고 하는데 해로움 줄이기. 아무래도 기존의 담배보다 연초 담배보다는 해로움이 덜하고 유해물질이 덜할 테니까 이 단계를 거친 다음에 끊자는 것도 방법이겠다. 네. 이건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전문가도 계시고 실제로 영국에서는 네. 의료 제도가 우리가 좀 다르죠. 영국은 이제 전 국민이 다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고 모든 의료비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지불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료비 국가 예산을 줄이는 게 그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보건 정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못 끊을 바에는 네. 해로움이 적은 담배로 바꿈으로써 네. 질병이 덜 일어나면 덜 발생하면 국가가 지불해야 될 의료비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 정책을 피고 있는 나라에서는 전자담배도 어떤 금연의 보조 수단으로서 공식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혹은 뭐 저 역시도 전자담배 역시 해로운 물질이 제로가 아니다. 적다 하더라도 네. 아직 모르는 장기 추적 결과를 아직 모르는 상태고 해로운 물질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놓치는 거다. 예, 완전한 금연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저는 완전한 금연을 권고하고 있고요. 네. 예, 그게 치료 원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냥 한 번에 끊어버리는 게. 네네. 근데 끊는 방법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서 단칼에 끊는 방법과 서서히 줄이는 방법인데 서서히 줄이는 방법으로서 이제 본인이 피우던 담배를 좀 줄여 나갈 수 있는데 전자담배로 갈아타면 전자담배만 피우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같이 피우는 분도 꽤 계세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금연 치료의 단계로서는 저는 조금 약하지 않나 효과가 좀 오히려 완전한 금연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자담배에 아예 눌러 앉으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네,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담배가 몸에 안 해로운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해로운 게 있는데 그거를 치료제로 권한다는 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네요. 네, 네. 지금 또 연초잖아요. 네. 그래서 금연을 좀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좀 전해주세요, 교수님.